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얘기를 들을지 잠시 후에 소개를 할 거고요. 우리 저 혜리 씨. 네. 하루에 네. 핸드폰 얼마나 사용하세요? 자는 시간 빼고 예. 이렇게 녹화할 때 빼고 항상. 항상. 와, 저는 사실 드라마 볼 때도 네. 게임을 해요. 드라마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습관인데 네. 이렇게 틀어놓고 이걸 게임을 희한하죠? 우리 저 박근호 매니저님은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저는 휴대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스마트폰에다가 제 폰에다가 게임은 깔아본 적은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쥐고 다니시잖아요. 아까 혜리 씨 노래 부르고 있는데도 나 핸드폰 하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사실입니다. 노래 부르고 있는데도 핸드폰을 하고 있어. 저거 뭐지? 그랬거든요. 한 자기 전에 뭐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 보는데 1시간 정도 보는 거 같아요. 1시간 정도. 예.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중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독에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이 나와주실지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집중할 시간이 얼마나 되나 온전히 생각해보면 저는 5분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과의존 추세가 굉장히 급속하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거의 40% 정도로 해마다 이 연령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토토즈? 주식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사회 중독 경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김병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우리 저 김병규 교수님도 네. 지금 아직 중독이 안 됐습니다. 토토지수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들어오시면서 하시던 네. 말씀 기억합니다. 적응이 좀 안 되는데. 네네네. 네. 저를 여기 왜 불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금방 네. 중독되실 네. 겁니다. 그럼요. 우리 네.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죠. 네. 이거 얼마나 하시는지. 핸드폰 얼마나 하세요? 저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 네. 스스로 얼마나 쓰지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시간을 걸어놨어요. 제한 시간을. 스스로. 네, 네. 그게 그래서 가능한가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안 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떤 자료를 찾거나 무언가 검색할 때 핸드폰보다는 그럼 컴퓨터로 네, 이용하시나요? 주로 네. 그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예. 일은 무조건 컴퓨터로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연락을 받고 이럴 때만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네. 하는 거죠. 근데 중독이라는 네.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그런데 중독 경제라는 말이 좀 낯설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그렇죠. 전에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중독이 네.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아까 앞서 습관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습관하고 중독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 사실 중독에는 욕구가 생겨요. 계속 하고 싶다는. 근데 이제 습관은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매일 아침마다 안전벨트 매고 내가 안전벨트 매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스마트폰은 내가 하고 싶어요. 안 하면. 그건 중독이에요. 저는 그냥 약간 습관처럼 하는. 그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게 말을 할 때. 말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나는 이게 습관이 아니고 중독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어렵다. 근데 저는 예. 이게 습관뿐만 아니라 네. 항상 보면은 그 안에 습관이나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좋아요를 맞아요. 너무 많이 네, 네, 받고 네. 싶은 그런 네, 욕구, 네. 아니면 광고를 조금씩 설치하는 네, 그런 네. 장치들이 네, 네. 어쩔 수 없이 네. 저를 중독으로 만들지 않나라고 혼자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중독시켜서 그거를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독 경제인데, 그럼 사람이 왜 이렇게 쉽게 중독이 되느냐? 뇌 구조 때문인데요. 네. 사람 뇌에 이제 보상 회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뇌가 보상으로 인식하는 것들에 반응하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자극이 되면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서 이거 계속 얻을래 할래 하는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런 보상회로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보상회로를 자극한 대표적인 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 튀긴 음식이라든가 네. 달콤한 디저트 이런 거 먹으면 행복하죠. 네. 계속 먹고 싶죠. 네. 사람의 생존을 돕는 건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생존에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존과 관계가 없는데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또 기업은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지금 스마트폰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보상이 사회적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아기들은 언제 칭찬받아요? 말 잘 들을 때? 예. 아기 안 키워보셨죠? 저 둘을 키웠어요. 무슨 소리세요? 젊어 보이신다. 라는 뜻이죠. 정말 아기들 언제 칭찬받죠? 그냥 항상 칭찬하죠. 뭘 해도, 네, 뭘 해도. 응가를 네. 해도 아기들은 맞아. 되게 쉽게 칭찬을 받죠. 네.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나를 칭찬을 안 해줘요. 맞네. 어제 하루 동안 칭찬 몇 번 받으셨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칭찬을 못 받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는데 동료분이 응가하셨네요. 뭐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건 밖에서건 참 칭찬받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뭐 와이프나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왜 불을 이렇게 안 끄고 다니느냐, 아, 맞아. 왜 물건 사용하면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느냐, 공감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울지 네. 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참 이해가 안 가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래서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이제 충족이 안 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칭찬받게 해주는 시스템, 그게 SNS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만 올려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MRI에서 이걸 보게 되면요, 네. 좋아요 숫자가 막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보상회로의 이 뉴런들이 팍팍팍.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이제 기업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규칙적 보상이라고, 내가 월급날 이제 될 때 돼서 받을 거 받으면 별로 안 기쁘진 않잖아요. 근데 불시에 뭐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뭐든지 깜짝 선물,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보상들이 사람에게 큰 행복감을 주거든요. 요즘 할인이나 쿠폰, 옛날에는 정기 바겐스에 1년에 2번 할인할 줄 알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는데, 지금은 보다 보면 갑자기 쿠폰, 보다 보면 할인, 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을 중독시키는 장치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스마트폰 앱 안에 지금 정말 가득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손에서 못 놓고 있는 너무 거죠. 많아요. 저는 확실히 그 SNS를 저도 하고 있지만 SNS에 중독된 분들의 사진을 보면 다 알아요. 중독된 분들은 정면 보고 찍는 거 없다. 다 본인 얘기예요. 네? 제가 박지원 아나운서 SNS 들어가면 다 딴 데 보고 있어. 이러고 있고.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네. 고민. 저는 이미 중독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핸드폰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쵸. 교수님만의 관리법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SNS나 이런 거를 직업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는 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중독이 되게 된다면 그건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 일반 사람이라면, 이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게 SNS. 왜냐하면요, SNS 여러분들 가서 보시게 되면요, 그냥 사실 주로 추천되는 게
되게 외모가 좋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추천이 돼요. 그럼 처음엔 신기해서 보죠. 예.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과 저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거랑 같으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드라마 중에 비벌리힐즈의 아이들이라고 혹시 아시는 네. 분이 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내가 남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건 마치 그냥 한국의 되게 평범한 사람이 미국 LA의 부자 동네 비벌리힐즈 학교에 그냥 갑자기 내동댕이 쳐진 거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있게 되면 행복하기가 어렵겠죠.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겠죠. 근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갑자기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손쉬운 수단으로 소비를 선택을 하게 돼요. 값싸 보이는 물건, 요즘 유행하는 물건 이런 거 자꾸 사게 되는데 네. 그래서 SNS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SNS를 사용하는 거. 그 퍼거슨 감독도 그 얘기했어요. EPL의 퍼거슨 감독도 SNS 그 진짜 인생의 낭비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저도 될 수 있으면 SNS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걸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은 이런 아이템을 어디서 이렇게 찾는지. 일단은 이제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광고가 엄청난 수입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광고라는 게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광고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고 비용이 싸고 광고가 효과성이 되게 좋아요. 나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한번 뭐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쫓아다니죠. 예전에 장혁 씨 나오는 드라마 추노라고 네. 막 쫓아다니니까 광고가 효과가 좋죠. 모든 사람이 광고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광고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지금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 대부분 다 광고 사업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광고 사업자들은 계속 이제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중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강한 중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꼭 그러면은 기업들이 강한 중독만 만들어내는 게 답이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중독 경제가 이렇게 심화되니까 반대급부가 생겨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요즘 갑자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이런 욕구가 또 되게 폭발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갓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 모범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뭐 오운환. 그래서 오늘 운동하려고 이런 욕구가 지금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또 반대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기업이 굉장히 지금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중독 상품이 저는 사실 뭐 담배랑 커피 이런 거잖아요. 네. 담배랑 커피가 정말 중독 사업인데 뭐 SNS 쪽도 지금 굉장히 좀 뭐 좋은 어떤 뭐 효과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어떻게 네. 관리해야 개인마다 좀 될까요? 다르겠지만. 그렇지,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 그런 이제 뭐 물질 말씀하셨는데 네. 그 실제 연구가 있는데요. SNS를 굉장히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마약 중독자의 뇌하고 비슷하게 변해 있다라는 연구 예.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사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 조절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가장 문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못 쓰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다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볼지, 어떤 게임을 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알고리즘 저항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알고리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뭘 볼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기르느냐?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볼 때 부모가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난 이거 싫어, 이거 별론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모 스스로가 먼저 뭐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부모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건 게임을 하건 꼭 같이 보세요. 아, 같이.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우리 교수님하고 중독 얘기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요. 네. 저 개그맨 이제 김대범 씨라고 있어요. 워낙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 이 친구도 완전히 SNS 중독이에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좋아요를 눌러야 되니까 늘 올려요. 그리고 또 쇼핑 중독까지 걸렸어요. 야, 하다 지난주에는요. 식중독에 걸렸어요. 야, 내가 중독에 걸리는데, 아,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식중독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형, 나 식중독 걸렸어. 그래서 지금 많이 웃었습니다. 예. 너 MSG 너무 치시는 거 아, 아니야? 진짜 김대범 씨 진짜 식중독 걸렸어요. 제 방송 보면 안 해요. 다른 타 방송에서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리즘에 저항하는 그거를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고리즘을 약간 제가 홀린 듯이 알고리즘을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SNS를 안 하면 돼요. 사실은 안 하면 되는데 저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열 때마다 그 광고가 살 때까지 뜨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처음에는 됐어 필요 없어 안 사고 다음날 또 그게 뜨면 뭔데 이게 그렇게 좋은가 한번 들어가 봤다가 아니야 이러다가 결국은 사게 되는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 요즘 중독 경제 시대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20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사람들이 씀씀이가 많거든요. 근데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마음속에 욕구가 뭔가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근데 욕구가 많이 생겨도 이걸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면 괜찮은데 제어를 잘 못해요. 네. 그럼 욕구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광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맞아요. 또 SNS에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음속에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제어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이 돈을 쓸 때 뇌가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진통약, 네. 뭐 타 땡땡땡 이런 네네. 거 먹고 쇼핑하면 돈을 굉장히 쉽게 써요. 그래서 감기 걸리셨을 때는 쇼핑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면 뭐 술을 드셨을 때라든가 돈을 되게 쉽게 써요. 왜냐하면 뇌에서 브레이크가 사라진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금을 낼 때는요, 이게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서 딱 내게 되면 내가 힘들어서 번 게 뭔가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느껴지는데 요즘은요, 스마트폰 켜서 띡 하면은 결제가 되죠. 맞아요. 뇌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돈이 나간다는 걸 뇌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욕구가 생기면 그거를 자제를 못하고 계속 이제 쉽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광고에서 뭔가 요즘 새로 나온 뭐 에어 매트리스가 나왔다 보는 순간 띡 누르고 주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뭔가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 대부분은 가짜 욕구라는 거. 정말로 저 물건이 필요해서 생기는 욕구가 아니라 SNS나 광고 때문에 만들어진 가짜 욕구들이에요. 얘네들 대부분은요, 놔두면 대부분 그냥 사라져요.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놔두면 내가 그걸 왜 사고 싶었지? 근데 그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루는 습관만 가지면 돼요. 근데 너무 갖고 싶은데 안 사야지 하면 또 이게 또 더 사고 싶잖아요. 일단은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적으세요. 이거 살 거라고. 덮으세요. 일주일만 보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정말 이거 살까? 별로 사고 싶지가 않네. 이런 습관을 만들면 소비를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 딴지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은 대부분 이제 뭘 사고 싶어. 그럼 그걸 SNS에 올려. 얘들아,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댓글 달아줘. 그러면 야, 인생 한 번 사는데 사. 그렇지, 사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 있다가 이거 자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역시 제가 교수님 제가 이렇게 우리 아래가 안 잡히잖아요. 예. 지갑이 두툼합니다. 현금만 갖고 다니시나 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네. 너무 공감이 됐던 게요. 예. 저도 소비를 좀 줄이려고 요새 현금을 써요. 좋네.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제가 카드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큰 돈을 써야 될 때는 이제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네. 하루에 뭐 예를 들어 3만 원, 5만 원 이렇게만 들고 나가면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예전에 카드 쓸 때는 제가 얼마 쓴지 모르고 그냥 쓰잖아요. 근데 현금이 막 뭐 4만 원, 3만 2천 원 이렇게 줄어가는 걸 제가 보니까 내가 돈을 진짜 헤프게 썼구나라는 네. 게 약간 느껴지면서 좀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리게 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중독에서 빠지고 싶으면 네. 아까 뭐 이제 뭐 시간 제한도 그쵸. 좋지만 아예 관심을 딴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 관리법 어떤 방법이 같은 있을까요? 거?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모든 거에 쉽게 중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급적 건강한 중독에 빠지는 게 낫긴 하겠죠. 건강한 중독? 네. 그래서 가령 운동 같은 경우, 예.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일종의 뭐 달리기 중독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달리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달리기 하는 순간만큼은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나가고 아예 거기서 벗어나니까 사실 좋죠. 그래서 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는 자기만의 뭔가를,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뭔가를 찾고 그 다음에 기왕 중독이 될 거면 좀 건강한 중독 이런 거를 찾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 중독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운동 중독.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조금 얘기를 더 하자고 하면은 이거를 좀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네, 일단은 이제 그 중독 경제가 이렇게 갖춰지면서 기업들이 사람들을 이제 중독시키기 위해 초기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요. 그게 무료다. 네. 예. 그것만 취하시고 중독만 안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예. 메커니즘을. 그래서 아 얘네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좀 갈고리로 낚으려고 이런 걸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만 취하고 해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어렵다. 네네네. 그냥 공짜로 주는 거 하나 맛봤다가 네. 너무 좋아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시고 공짜로 주는 것만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다 이제 고마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는 사실 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이제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취하시게 되면요, 사실 진짜 혜택도 많고 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쇼핑 중독도 얘기했고 SNS 중독도 얘기했지만 요즘 또 어른들도 좀 중독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중독. 유튜브 중독이 좀 있거든요. 유튜브 중독에도 저희가 좀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웃음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좀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요, 네. 사실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동영상을 1분이라도 더 보게 만들고 하나라도 더 보게 만드는 게 네. 목적이니까 계속 테스트를 해요. 요거 한번 딱 보여줘 봤는데 반응을 하면 좀 더 강도가 높은 거, 좀 더 강도가 높은 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되게 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막 이런 영상들에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보고 있다 갑자기 격투기 영상을 본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제 얘네들은 조금 더 강한 자극을 테스트해가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이제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추천이 됐을 때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정해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금단 금단 나왔어요. 중독이라고 하면 반대로 금단 증상을 얘기를 할 수가 예. 있잖아요. 뭐 술도 있을 수 있고 담배나 커피. 그렇죠. 근데 이 SNS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금단 증상이라는 게 뭐 이건 이제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 네. 어떤 혹시 SNS 전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금단 증상 혹시 느끼세요? 아,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SNS를 안 하면 사회에서 내가 잊혀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볼 텐데 내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남의 거도 엿보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거 올렸어? 그럼 나도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네. 게 저도 그래요. 저도 SNS를 많이 안 하려고 요즘에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사진을 굳이 찍어서 올렸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안 올리니까 사람들이 요새 일이 없나 봐. 만나면. 그러니까 맞아. 요새 이 활동이 좀 없어? 네.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고 막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 그거는, 입장이에요. 네. 네네. 근데 너무 이제 게임이라든가 그냥
뭐 이런 이제 쇼폼이라든가 이렇게 중독되는 것들은 이제 그만두게 되면 금단 증상이 있어요. 네. 제가 대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한 2주 동안 안 써보라고 했더니 네. 많은 학생들이 불안하다. 되게 뭔가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은 그때서부터 다시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진짜 강한 중독이면은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할 텐데 대부분 사실 스마트폰 중독은요 조금 이제 그 단계만 살짝 넘어가면 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군요. 거기만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게임 중독인 것 같은데요. 네. 게임을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잡생각을 안 하려고 게임을 하는 주의여서 네. 이게 퍼즐 게임을 하면 이게 안 하면 퍼즐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저 정말 심각한 중독이겠죠? 예, 네. 그러면 게임이 왜 나를 중독시키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벗어나기가 쉬운데 그것도 이제 그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아이템을 이제 받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네. 옛날에는 내가 뭘 받지 알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게 랜덤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가 레어 아이템, 레전더리 아이템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우와 하면서 되게 큰 행복감을 보상 느끼죠. 심- 네. 네네. 그리고 아이템이 열릴 때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막 아주 빠바바바밤 화려해. 하면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나오죠. 네. 그럼 뇌가 착각을 해요. 굉장히 대단한 보상을 받았다. 짜릿하거든요. 네.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하는 게임이면 대결에서 승리하면은 팀원들이 막 투표해가지고 막 잘했다라고 칭찬해줘요. 사회적 보상이죠. 이런 장치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아 뭐가 나를 중독시키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좀 벗어나는데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김병규 교수님과 함께 중독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뭐든지 한쪽에 치우친 거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좀 각성하고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좋은 거는 조금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바로바로 그냥 이제 취했으니까 버려야지 딱 버리는 그런 또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병규 교수님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